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들 구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댓글이 나오겠죠. 아, 말만 잘한 그거 안 하면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뀔 겁니다. 환경이. 배달 플랫폼은 금액대가 전체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쟤네들은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소한 것에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 것들 도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거죠. 네. 보통 한 2명만 있어도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는데 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게 상생요금제가 지금 1매출 10만 원인 업장이 상생요금제 최상위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장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상위 몇 %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공표하느냐의 차이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요걸 덜 먹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동안은 상위권을 하겠다. 그 기본 구간 7.8%를 매기고 나중에 환급해주고. 나중에 환급해주거나 뭘 하겠다는데, 배미는 일단은 다 진행을 했으니 하루에 35만 원 팔아도 이렇다. 네. 그럼 이제 상위권자라고 하면은 전체 100% 중에 카테고리 상관없이 거기서 매출로 상위권이냐, 카테고리별 매출이냐,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밝힌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장님들 구간 상관없습니다. 7.8%라 생각하고 하세요 라고 한 게 이 이유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막 개선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내 매장이 상위 몇 %냐 그거 신경 써가지고 체크해가지고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들을 막 공부해가지고 틱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스레드도 요새 글로 써가지고 스레드 요새 많이 해요. 요새 그것도 인기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하세요. 그 시간에 딱 봤을 때 이 시스템은 속이기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7.8%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그 식자재 비용 관련해서인데, 식자재 비용을 줄이는 꿀팁 같은 게 있을지, 그리고 이상적인 식자재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지. 식자재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드릴 건데,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 사업. 무턱대고 줄이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무턱대로 가격이 싸서 진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격 대비 맛의 퀄리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도 중국산이 있고, 네. 베트남산이 있고, 인도산이 있고, 인도네시아산이 있고, 여러 개입니다. 퀄리티가 다 달라요. 원산지별로 다. 원산지별로도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똑같은 국가인데 공장에서 제품을 처리하는 과정도 달라요. 그거에 따라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달라지죠. 식염수를 때려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구우면은 증발하면서 새우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맛대가리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동일한 퀄리티를 가져가면서 가격대를 내가 말했잖아요. 20%씩 못 줄인다니까요. 지금은 이번 이슈로 해서 2에서 5%만 줄이세요.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 있으면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줄여야 되고, 나머지는 뭐 소스 업체를 하나 새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발품을 팔아서 큰 시장 있잖아요. 도매상들 거기 가가지고 사면 토마토 가격이 이마트는 3만 원인데 그거 25,000원입니다. 뭐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죠. 뭐 이런 댓글 나오겠죠. 아, 그러면 이제 뭐 시간 대비 뭐 왔다 갔다 하는 기름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서 굳혀지니까 그렇죠. 해서 매출을 더 크게 올려서 배달 오게끔 만들어야죠. 나중에는 규모가 커져야 이 사람도 배달을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댓글이 나오겠죠. 아, 말만 잘한 그거 안 하면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적으로 비딩하고 찾고 대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프랜차이즈가 좋은 게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매출 대비 이상적인 좀 식자재 비율은 어느 정도로 표준을 잡고 가야 되는? 보통 이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배달업이 주로 되시는 분들 보통 한 32% 이상적인 32%. 낮은 수치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지금 없습니다. 네. 만들어야 돼. 저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식자재가 두 개가 양분돼야 돼. 판매가 올라가고 식자재 가격 내려가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걸 세팅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바뀔 겁니다. 환경이. 지금 아직 안 났는데. 어떻게 해요? 배달 플랫폼과 오프라인 격차가 많이 날 겁니다. 이게 격차가. 그래서 이제 배달 플랫폼은 금액대가 전체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배달과 홀은 다르다. 지금 그게 인식이 안 잡혀 있죠. 배달은 홀과 비슷하다. 소비자들 인식은 시간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배달은 비싸다. 그게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배달 플랫폼은 기존 그 음식 구매라고 변경 이미 됐잖아요. 빠른 곳들 잘하는 애들 BBQ 한 마리 반 시키면 45,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귀족들의 음식이 됐습니다. 4만 얼마. 맞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시켜 먹느냐? 맛있어서요. 그러면 뭐냐?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갈 수 없는. 저도 BBQ를 자주 먹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등이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홀든 홀대로 갖고 가면서 이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배달 플랫폼은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개월 뒤면 배달 가격은 당연히 비싸네 라고 바뀐다니까. 이제 그게 지금 과도기라니까. 지금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름 지나면 아마 형상화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여름 때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덥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시켜 먹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시켜 먹으면 그게 또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준이 이제 아마 형성될 거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인원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좀 인원 세팅이 좀 어떻게 될지 매출별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영업하기가 굉장히 타 나라보다 힘듭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점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기계화가 되고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이면 신발을 하나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옛날에는 신발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기계가 찍어내고 톡톡톡톡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으로 그거를 똑같이 대입해보면 하나하나씩 다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네네. 지금도 다 만들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떡떡떡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 음식점도 야간에 하기 위해서 이제 라면 기계 자동화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기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 기계화가 아니에요. 단기계화. 예를 들어서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육볶음을 계속 돌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볶아주는 기계. 네. 웍질이 계속 이렇게 되는 기계. 그 다음에 뭐 고기 패티를 계속 구워주는 기계. 그 다음에 뭐 햄버거 빵이라고 하면 넣으면 양면을 그대로 구워서 나오는 기계. 네. 조리 기계화. 뭐 혹시 그러면은 그런 부분 이제 대표님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거?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 미팅 있습니다. 조리 기계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비싸요. 안 비싸게 그 중간선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도입하기 쉬워요. 덜 비싸지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새우를 펀으로 볶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를 도입을 할 예정이고, 빵 같은 경우도 그릴에 하나씩 까가지고 커팅은 다 돼 있지만 바로 그릴에 이제 그릴 넣으면 한 번에 동시에 양면으로 되는 기계. 보통 이게 중국에서 지금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렴하지만. 그 대신 AS가 안 됩니다. 유럽산 기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리기계화를 찾아보셔라. 이거는 비용을 뭐 한 1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해당돼야 되는 곳들은 보통 한 4,000만 원 이상 매장들. 그 다음에 완제품. 그 다음에 보관, 기술화. 이 세 가지가 보통 핵심이죠. 높아진 인건비를 약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품, 완제품. 빵이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커팅해서 납품이 되면 커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상추를 씻어가지고 탁탁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130g씩 탁탁탁 돼가지고 세척까지 다 돼 있어서 바로 풀어서 쓰면 씻고 자르고 보관하고 하는 과정이 없어졌죠. 네. 그 대신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는데 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많은 단가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는 뭐 파리바게트나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도 할 수 있게끔 연계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설명했던 원리를 알면 제품, 완제품. 근데 이거를 응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피로도는 100%예요. 그러면 조리 이거 하는데 피로도가 소모되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재료를 장만하는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조리할 때 에너지 피로도를 더 쓸 수 있겠죠. 그럼 인건비가 줄어들죠. 네.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재료만 손질하는 애를 단독적으로 뽑아도 됩니다. 보통 외국인들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매출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무조건 규모의 경쟁화가 돼야 됩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보온 보관 기술화. 이게 뭐죠? 조금 더 신선하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피로도가 뭐죠? 즉석식품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만들어서 맞아요. 나가는 네, 피로도가 굉장히 높죠.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들어오면 바로 팔면요. 보온 보관 기술화는 지금 옛날에 비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기술력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뭐 하나 만들어 놓고 3시간, 4시간 지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 30분에서 40분 시간을 방금 만든 거에 한 80% 질로 유지시키는 기술이에요.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죠? 맥도날드잖아요. 아, 거기 탁탁탁. 꼽아놓잖아요. 네네. KFC잖아요. 버거킹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조리기계, 제품기계, 보온기계, 보관화가 다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 글로벌 브랜드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쪽이 글로벌이에요. 음식점 중에 이런 글로벌 세계적으로 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말고 다 햄버거 쪽이네. 서브웨이, 샌드위치, 네. 피자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사양산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죠? 이게 되면 전국에 싼 곳들 재료를 들고 와서 넣으니까 가격이 비교적 싸게 질 좋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량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쟤네들은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소한 것에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 써서 그런 거예요. 2,000만 원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 도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거죠. 네. 보통 한 2명만 있어도 한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밥이 왜 좋냐면 국물을 끓여놓으면 팩화돼 있건 하면 사람이 적어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퀄리티를 잡아야 된다. 적정선, 최고의 맛을 찾을 수는 있지만 최고의 맛에서 30%, 20%를 포기하고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적당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뭐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상황에 맞게끔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오히려 나중에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힘들지만 계속 찾아야 돼요. 제가 느낀 거로는 하나를 크게 변화를 해서 가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잔잔한 거 40개, 50개가 적용이 돼야만이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바뀌었네? 티가 납니다. 아니 돈을 엄청 많이 넣던가요? 그러니까 잔잔한 거 40개, 50개 바꾸려면 2달, 3달 걸립니다. 그게 완성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좋은 브랜드, 나도 모르게 괜찮은 가게가 형성이 되니까 꾸준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